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여야의 정치 고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재성 전 수석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뉴스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OX 그 판넬 그 판때기는 왜 안 가지고 오셨어요, 두 분? 놓고 오셨어요, 대기실에? 얼른 가지고 오세요. 자, 우리 PD가 제일 중요한 걸 놓고 오셨네. 자, 이 판때기라는 크기가 됩니까? 이게? 자, OX 판때기 준비됐고요. 뉴스 게임 본격적으로 출발하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열렸는데요. 일정과 의제 조율이 불발되면서 일단 이번 주 회담은 물 건너간 듯 보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회동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닌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십시오. 예, 저는 동그라미. 두 분 다 O 드셨습니다. 이번 문제.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나경원 당대표와 이철규 원내대표가 한 팀이 되는 이른바 나이연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저희 뉴스쇼에 출연해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이건 아닌데 그냥 웃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소문, 나이연대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요? 없는 얘기일까요? 들어주십시오. X. 최재성 X, 김성태 저도 X. X. 두 분 다 또 X 드셨어요? 아니, 세모들레다가 지금 따라 하시는 거. 3번 문제 갑니다. 22대 국회의장을 향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 추미애 전 장관,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일제히 명심을 강조하면서 당원과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과연 실제 명심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정성호입니다. 오선의 정성호 의원.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정성호 의원한테 있는 것 같다. 최재성 수석님? 정성호 의원. 두 분 다 정성호 의원? 이따가 의견 들을게요. 아니, 명심인지는 모르겠으나. 명심인지는 모르겠어. 잠시 후에 해설해 주세요. 4번으로 갑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절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는 만찬을 가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이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 간의 정치적 결별이 분명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십시오. X. O. 갈리셨네요. 김성태 O, 최재성 X 드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이 의견 일치를 보신 것도 꽤 되고 마지막에는 또 갈리기도 하고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먼저 영수회담부터 가봅니다. 어제 2차 실무회동이 열렸는데 일단 의제 합의에 실패했어요. 어제는 실패했어요. 이번 주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홍철호 의원이 이분이 이제 물론 굽네 치킨 창업자이면서도 상당히 축산 분야에 대단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대학도 그쪽으로 올라왔지만 이분은 모든 걸 기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지역 활동도 그렇고 모든 걸 그냥 대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수석인 홍철호 정무수석은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고 자기의 어떤 입장을 먼저 결정 가지고 그걸 나를 따르라는 식의 방식의 정치보다는 항상 이렇게 쭉 듣고 난 뒤에 흔히 말하는 여론 수렴이라는 걸 하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용산에 뭐 좀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하고의 그 간극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 간극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까지 이제 2차 회동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영수회담에 답을 얻어내지 못했죠. 그런데 이건 저는 애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영수회담을 가지고 어제 설정이다 뭐 어떤 이 만나고 나면은 그러면 성과물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 그 자체에 뭐 그렇게 구속을 당하고 또 그렇게
거기에 함몰될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영수회담 만나면 된다는 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는 어떤 그런 위치만 확고하게 이번에 확보하면은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주 대성공이고 지금까지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가 예. 국정 운영에 내가 일당과 예. 야당 대표로서 그거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선으로 시작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만나기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얻는 게 많은데 예. 그래서 무산될 리가 없다 쪽에 손을 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재성 수석께서도 무산될 리 없다 쪽 손을 드셨네요.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굉장히 삐걱거리는 거 아닙니까? 의제 협상? 이제 이런 거죠. 의제를 놓고 할 거냐 말 거냐. 예. 이런 건데 우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윤 대통령은 불변의 지금 상황이에요. 불변이요? 안 변- 변한다고요? 변치 않습니다. 아, 스타일이 그렇다는 뜻입니까? 아니 국무회의 메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음. 국정 방향 옳았고 그래서 표현도 그래요.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수많은 정책을 추진을 해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거다. 그리고 10가지를 나열해요. 에너지 정책부터 네. 주가 주식 정책 쭉 나열을 하면서 결국은 홍보와 소통이 부족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서 소통하고 홍보예요. 그런 표피적인 것이 굳이 변화라면 변하기 때문에 국정기조나 이런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바꿀 의사가 없으세요. 네.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영수회담도 네. 사실은 협치 차원이 아니고 예. 일종의 소통 차원에서 만나자는 거거든요. 아, 협치라는 본질이 아니라 지금 소통, 홍보 차원에서 만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다? 이 정도 되면은요. 예. 이 정도 총선 결과면 예.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만나야 되는데 전혀 그럴 의사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소통, 표피적인 소통 차원에서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의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만나기는 할 거고. 그 이재명 대표도 줄곧 요청을 해왔는데 네. 여기서 의제가 사전 설정되고 합의되고 이러지 않는다고 안 만난다는 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렵죠. 깨지게 되면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나긴 만날 것 같은데 이제 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두 분이 지금 이 협상에 끼어들어서 중재를 하는 중재 역할을 맡으신다면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어떤 중재안을 내시겠는가? 김성태 의원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마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과 그다음에 이제 전준호 대표 비서실장하고 비서실장. 이렇게 몇 차례 만났는데 잘 안 되면 두 분 성격상 네. 전격적으로 뭐 또 전화 통화를 해서 아, 우리가 아무런 구애 그리고 뭐 부담 없이 일단 만나자. 그래서 저는 이번 만남은 딱 정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영수회담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자간 그러니까 여야 당대표를 다 포함한 뭐 회담을 하자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영수회담 1대1이거든요. 네. 조건 1대1로 통해서 국정운영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개월 동안에 국정운영 파트너의 위치만 확보하면은 이재명 대표에서는 그 이상 보따리를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너무 실무선상에서 홍철호 수석과 특히 민주당의 전준호 비서실장이 아마 그 책임감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 때문에 그 여기에 뭐 최상병 순직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뭐 특검만 해도 뭐 국조하고 뭐 여러 개예요. 네. 이거는 이제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이제 새로운 22대 국회
원내대표 진영이 선출되고 나면은 원내 사령탑들의 그게 할 일이거든요. 국회로 그거는 그리고 좀 국회에서 할 미루고 일을 이걸 그 이 말씀이세요.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장소에서 끄집어내는 건 살상 안 맞아요. 자, 내가 중재를 하면 김성태 내가 중재를 하면 제가 두 분이 중재를 한 전화하라고 적이 하겠다. 중재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 실제로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당시 홍준표 당대표하고 예, 예, 예. 거의 1년 한 6개월 정도 거기도 못 만났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중재를 했는데 어떻게 중재를 하셨어요? 행리육에 의제 정하지 말자. 의제 정하지 말자로. 의제 정하지 말고 두 분이 흉금없이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을 그 대신 이야기 다 하는 걸로 외교 안보 경제 뭐 문화 할 거 없이 예, 예. 전반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분 다 오케이 하셔서 예. 그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재하겠다. 자, 최수성님이 중재권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끼어든다. 어떻게 중재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 중재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대통령 입장에서 중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은 뭐 어차피 말은 안 듣겠지만 민생을 방점에 놓고 예.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예. 한두 가지라도 좀 조율을 해서 예. 하는 게 좋다. 로 설득을 하고. 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은. 설득하겠어요. 그리고 야당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뭘 만나냐, 만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라고 설득을 하신 중재를 하신다는 게 왜냐하면 무슨 만나봤자 이건 뻔해요. 빈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영수회담을 하면 뭔가 그래도 기존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을 다 넘어서서 뭔가 국민을 위한 성과가 나기를 기대를 하는데 아예 그거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 다 빈손 회담이라는 건 이제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민생의 방점을 찍고 그것을 의제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수석님께서는 중재를 내가 하게 되면 대통령실을 설득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몇 가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만날 수가 제가 없다 그 말씀. 여당이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영수회담은 이렇게 난항인데 2조 회담은 갑자기 하루 만에 성사가 됐어요. 국민들 보기엔 하루 만이죠. 뭐 그전에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이재명 조국 두 대표가 만난다고 기자들한테 알려진 게 5시입니다. 예, 언론에 보도된 게 5시에 오후 5시. 그래서 내일 만나나? 뭐 월요일 날 만나나 했더니 오늘 만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녁에 만났습니다. 고량주 2병을 마시면서 2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만찬 1대1로 했다. 의제 관계없이 수시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로 했다. 저는 이제 이 만남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범야권 연석회의를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거절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회동은 또 열렸다. 자,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장면? 사촌 형제간에 이렇게 만난 건데, 근데 사촌 형제간에도 한 사람은 엄청 뭐 구중궁글 큰 대글 같은 집에 사는 그런 큰형님이고, 뭐 조국 수습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좀 초가집 행식이지만은 그래도 뭐 구중궁굴에 사는 큰형님이 야 우리가 그래도 한 몸에서 그래도 뭐 한 핏줄인데 우리 만나서 그래도 밥도 먹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정무적인 배경 같은 거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조국 핵신당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12석. 예, 12석의 그 한계라는 것은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란 거? 원내교섭단체도 안 될 뿐더러 국회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자기 대권 그런 주자도 선수고 또 정당의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칼라도 적정하게 유지하지만은 그래도 특히 민주당의 뭐 이중대 역할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큰형이 그냥 큰 집이 작은 집 한번 이렇게 챙겨보고
앞으로 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가 곡식도 좀 나눠주고 아, 또 그런 의미 우리 맞납니까? 논밭에 또 일손이 모자라면 당신네들 또 와서 열심히 좀 도와주고 그래. 그 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고 영수회담 가십시오라는 제안까지는 못 받겠지만 범야권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위험하다고요. 왜요? 거기는 뭐 형제라고 과거에 이제 사촌이라면서요. 통진당의 이제 전신인 뭐 그런 진보당 인사도들도 2명이나 들어오고 뭐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최수영님은 저 만남 어떤 배경으로 보셨어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정치다운 정치를 한 그런 거다. 어떤 이번에.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연석회의는 조국 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네. 간단치 않거든요. 음. 그렇다고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것을 그냥 마냥 걷어차버리는 이런 거는 조금 졸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조금 오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선으로. 그래서 제안자는 만나고 연석회의는 아니고. 그래서 아주 적절한 정치를 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면은 좀 살려주지만 또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은 그은 뭐 그런 정도 회담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과도 협력하고 같이 가야 될 이제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제안을 조국 대표가 섭섭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제안을 그냥 무시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야권 연석회의. 아주 적절한 정치를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뉴스게임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 풀이로 좀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지도부 갑자기 나이연대라는 게 이게 수요일부터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이연대 성사 가능성 두 분 다 아까 없다 드셨죠? 두 네. 분 다 그럴 가능성 없다. 여러분 뭐냐면은 그러니까 친윤의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고 비윤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친윤은 아닌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를 하는 요 카드가 어떠냐? 뭐 구상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막 파다하게 수요일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의원한테 목요일 출연하셨을 때 질문을 드렸더니 좀 황당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지요. 이러시고 이철규 의원도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뭐라고 봉창 두드린 소리. 봉창 두드린 소리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 소문은 가라앉지 않는 건가? 어디서부터 소문이 난 건가? 이건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김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사정으로서는 지금 현재 당 대표가 돼도 마찬가지고 사령탑인 원내대표가 돼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워요. 이제는 뭔가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협력과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협치 정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협치 정국을 못 만들어 나가면은 또 이 당대표, 원내대표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러려면은 협치 정국을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용산에 절대적인 협력과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는 뭐 대치 국면으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앞으로 국정 3년은 이제 그러니까 협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야당의 국정 운영에 그런 동반자 파트너로서 협력과 협조가 없으면은 또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과 협치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대라는 것은 예. 저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마침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도 있고 원내대표 선거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당대표 선거는 빨라야 6월 말 7월 초인데 네. 그보다 훨씬 빠른 게 지금 원내대표 선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요. 예.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 앞두면서 미리 일찌감치 이게 또 연대라는 것은 굉장히 치열하고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선 과정 속에서 니와 내가 힘을 합심해가지고 니 지지 니 지지 이래가지고 우리 각자 역할을 다 성공시키자. 나누는 거죠. 그런 건데 지금은 사실상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굳이 경쟁자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가 선뜻 팔고도 붙이고 나서는 행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 나이 연대라는 걸 띄웠을까? 이 소문이 왜 났을까? 왜라고 보세요, 최수성님? 그야말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수준 아니었나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이것이 어떻게 아무런 나올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둘 다 선거잖아요.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네. 선거인데 연대라는 형식과 내용으로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원내대표 선거는 이철규 의원이 나가서 네. 그냥 특별한 이 조력 없이도 예. 뭐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당대표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면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굳이 연대를 해서 당선에 꼭 필요한 연대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연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은 나옵니다. 이철규 의원은 누가 뭐라 해도 핵심 친윤 아닙니까? 근데 이철규 의원이 핵심 친윤인데 원내대표를 하려면 당대표는 친윤이 아닌 인사가 와서 균형을 잡아주면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해도 괜찮아요라는 어떤 그런 좀 토대를 만들기 위해 그분 뭐 주변에서 이 얘기가 흘러나온 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 기사들은 있더라고요. 아니, 그야말로 봉창 두들기는 소리라고 아,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요. 그 당대표 선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제가 이제 조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성도 환경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대표 선거는 그야말로 당에서 이제 치르게 되는 별개로 간다. 그런 거죠. 원내대표를 이철규 의원이 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저요? 예. 그거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 야당이시니까.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하고 예. 진짜 좋게 얘기하면 바위처럼 끄떡없이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없어요. 할 사람이요?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윤 예, 예.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 같이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왜냐하면 이번에 어떻든 당선자들이 반윤 뭐 이런 기세를 갖고 공천받아서 당선된 것이 아니고 그냥 범친윤 차원에서 당선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달리 대안이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했다고 네. 그래 당은 그냥 당이 알아서 해. 그리고 나 탈당할 거야. 뭐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 그립도 당에 대한 그립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상황이 충분히 그것을 줄 수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3번 문제는 민주당 이야기였거든요. 민주당은 압승을 했으니까 뭐 국민의힘보다는 지금 당 상황이 훨씬 여유가 있는데, 근데 좀 다른 결의 우려가 나옵니다. 뭐냐? 이번 공천을 통해서 당내 주류가 바뀌었어요. 친문이 거의 사라졌고 이제 친명당으로 주류가 바뀌었다. 이런 평가가 중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도 원내대표도 명심을 최우선에 두는 경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내대표 나온다는 사람 처음에 5명이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자 다른 분들이 다 철회를 했어요, 의사를. 그러면서 교통정리가 자동으로 되면서 지금 이제 추천으로 이렇게 뭐 원내대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다만 국회의장은 나온 세 분 모두 다 친명 주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치열하더라고요.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근데 두 분은 진짜 명심은, 실제 명심은 아까 정성호 의원한테 있을 거다 그러셨어요. 김성태 의원님 왜요? 예. 그 정성호 의원은 자타고 공인하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지사를 만들기 위한 그 선봉에 선 사람도 정성호 의원이에요. 양주 지역을 두고. 진짜 친명계 좌장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을 꼭 자문을 구할 때는 당대표 되기 이전에도 정성호 의원을 통했어요. 제가 정성호 의원하고도 당은 다르지만은 아주 뭐 형 동생하면서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 두루 원만하게 지내는 스타일이시죠. 그리고 이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이재명 입장의 독단과 전행의 그런 지난 21대 국회에 또 여소야대 똑같이 했잖아요. 168석 지금 175석 뭐 한 7석 차이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장도 민주당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의회주의자입니다. 의회주의자다. 의회주의자예요. 그래서 대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좀 극단적이고 너무 단호한 입장을 가더라도 국민들하고 괴리가 약간 있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정성호 의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회에 실질적인 협조를 구하는데 가장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정성호 의원. 자, 최수정님.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누구냐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뭐 정성호 의원이고. 정성호 의원 직접 뭐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뭐 이러시지는 않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명심이 작동하지 않아도 네. 의원들이 그렇게 읽죠. 누가 봐도 아. 이재명 대표하고는 정말 가장 적은 거리에서 가장 마음까지 서로 읽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 이재명 대표 또 어려웠을 때 그때도 한결같이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명심이 작동을 안 해도 네.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해석판은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 인터뷰가 있는데 이분 이제 스케줄 때문에 어제 오후에 와서 좀 편안하게 저랑 녹음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 내용 여러분 함께 두 분도 듣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